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까지 28일 남았습니다. 여야가 4.10 총선을 이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선거체제로 당을 재구성했습니다. 선대위는 이번 총선에서 당의 지휘부가 돼서 선거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죠. 자, 장가 기자, 여야 모두 그야말로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선대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을 총괄로 하고요.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이 되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영을 책임집니다. 수도권 사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쓰리톱 체제로 선거를 이끕니다. 공천 잡음에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던 터라 이 거물급들이 한 번에 모이면서 원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대위에 합류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목소리 들어보시죠. 심판의 날에 국민께서 떨치고 일어나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습니다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수도권 선거의 다 귀신이시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진면목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공천 파동도 있었고 좀 지지층들이 실망을 해서 조국당으로 가는 분석도 있는데 국민과 당원들이 조금 많이 실망하시고 또 화가 나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회초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아마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쭉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 선대위 공식 명칭을 보면요. 네.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거 대책 이렇게 지었는데 뭐 이름에서 딱 보이다시피 그렇죠. 이제 공천 잡음 좀 이제 뭐 잦아들게 하면서 네. 이제 정권 심판론에 좀 기름을 붓겠다, 뭐 네. 공세를 펴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 잡음은 이슈가 더 이상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현 정권과 야당의 어떤 구도, 정권 심판의 구도, 중간 평가의 구도로 총선을 치르고 싶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총동원을 했다 그러는데 총동원이 좀 덜 됐잖아요, 그죠? 더 돼야 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말해서 뭐 비명 친문이 여기에 좀 껴야 총동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공천의 후유증이 약간은 남아있는 모습이라 비명과 친문까지 합류를 시키는 공동선대위원장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는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좀 껴야 된다 이런 좀 임종석 전 말씀이신가요? 실장도 껴야 되고 네. 그 외에 뭐 비명 대표 뭐 인사들 이런 예를 사람들 들어 껴야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송갑석 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지역마다 친명, 비명 여러 명 좀 지역 선대위원장을 좀 둔 것 같은데 뭐 이 대표가 보면 어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 늦었다고 좀 하는 얘기도 좀 들리고 뭐 계속 선거구, 지역구 챙겨야 되니까 뭐 이재명 대표 혼자서 오롯이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명을 뒀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부대변인? 글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 선대위원장 구도에서는 언론의 마이크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잡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찬 선대위원장께서는 좀 건강도 그렇게 뭐 아주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좀 이렇게 구도를 보고 다잡고 뭐 이렇게 좀 짚어주고 이런 역할 위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권한은 실권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좀 바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개항을 선거도 좀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 전국을 다니면서
주로 그 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마이크를 잡고 메시지를 내는 인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게 나쁘지 않은 게 지금은 공천 잡음을 되도록이면 수면 아래로 내려야 되잖아요. 다른 이슈를 좀 넘겨야 그렇죠. 넘겨야 되니까 그 메신저는 사실은 김부겸 비대위원 그 선대위원장은 네. 공천 잡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내는데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질문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면은 저 정도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좀 더 노력해야 됐었는데 아쉽다. 그러나 나래도 지금부터 좀 더 목소리를 내는데 노력하겠다.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이 정도 얘기 듣겠죠. 옛날에는 왜 안 했어? 이 정도 듣는 정도에서 끝나겠죠. 예. 네. 조금 전에 이해찬 전 대표 얘기했는데 보니까 9번째 벌써 총선이더라고요. 진수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상황이 재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비판을 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상황이 재등장했고 또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워낙에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하고도 아주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비판은 당연히 할 것인데 저는 저 라인업을 보면서 네.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긴장해야 된다. 생각을 한 것이요. 이게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는 뭐 선거를 지금 9번 치렀다고 그러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 선거의 달인을 넘어서 선거의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기는 선거에 대한 노하우를 몸 전체로 체득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긴장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 라인업을 보면서 특히 김부겸 전 총리가 얼마 전까지 이 민주당의 그 개파 공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도 하고 공개 경고까지 하셨던 분이 이제 선대위에 같이 합류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의 저 공천 파동이 빠르게 수습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기 지금 논의는 안 했지만 저 세 분은 이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의 면면을 보니까 거기는 이번에 그 떨어지신 박광온 그 수원 쪽에 그분도 계시고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 됐지만 저기 공동선대위에 참여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공천 파동이 빠르게 이제 수습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다. 거기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부터 긴장을 하게 되는데 김상일 평론가께서 아직은 좀 부족하다.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통합 분위기로 가니까. 네, 민주당. 통합 분위기로 가는 데다가 공천 파동 분위기가 이제 확 잦아들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공천 파동 때문에 가려지거나 사그라들었던 정권 심판론이 다시 이제 불붙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라인업으로는 굉장히 버거운 이런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을 다시 장착을 해야 되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느긋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 태도로는 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임하면 안 된다. 네. 지금 다시 운동화끈 메고 긴장하고 선거라는 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를 해야만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예. 그런 거거든요. 제 경험치에 따르면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는 잠시 뒤에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네. 하고요. 설조한 위원님, 방금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나왔는데 뭐 자막이 나왔습니다. 쓴소리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쭉 내부통합 후보들 말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은 일단 군기반장 역할을 맡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 중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뭐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은 리베로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재판도 가야 되지만은 또 본인 선거구도 지금 뭐 원희룡 의원과 굉장히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예. 우세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아무래도 지역과 다른 지역을 또 지원 유세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 상태가 이렇게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지휘라든지 판세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총선을 생각하면 항상 그 지는 쪽에서의 패인을 찾을 때 막말 인사를 항상 찾거든요. 과거에 뭐 민주당 계열에서는 지금 방송인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 막말로 총선을 아예 말아먹었죠. 그 지난 총선 때 차명진 의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때보다 양당 지금 모두 다 후보자들의 막말에 대해서 경계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막말은 오히려 후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런가요?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 총리가, 그러니까 저 상임위 선대위원장이 아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들도 각별히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말이 가장 변수다. 자, 그리고 진수희 의원께서 경계해야 된다고, 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선대위 한번 얘기도 해볼 건데 아직 한데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 관련 발언이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5인 체제란 말은 저는 꼭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뛸 것이고, 특히 저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동작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셨지만 원내대표님이나 비대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진 의원님께서 이제 좀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 5인 체제로 간다고 했고 각각 지역마다 이제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탈환에 좀 힘쓰겠다 이런 의미도 좀 받아들여야겠죠. 근데요, 이게 지금 5인 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탑이 되셔서 네. 5군데를 다니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네 분 중에 이제 그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또 이제 지역구가 대구시니까 조금은 여유는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선거의 경험이 또 없으신 분이라 어떨지 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요. 또 원내대표직에 있으시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 세 분 후보는 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출마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고 네. 지금 수도권 선거가 국민의힘에는 결코 녹록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저 세 분이 자기 지역 선거 이외에 다른 지역에 유세 지원이나 이런 걸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이제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선거 조직도에 선대위원장이긴 한데 그거는 조직도에서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현장에 선거 지원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죠. 2016년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종로에 출마를 했었고요. 정세균 당시 후보랑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상 꽤 격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지원 유세 해달라.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양하다 몇 군데 가고 났는데 선거 결과는 패배. 그때 이제 오세훈 그 지금 서울시장이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후회도 많이 하셨고 그럴 텐데 아마 지금 수도권에 출마하고 있는 저 세 분의 선대위원장은 그때 그 안 좋은 기억을 굉장히 떠올리실 거고요. 보시면 원희룡이 지금 선대위원장 되셨으니까 네. 원희룡 위원장은 지금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후보는 지금 조금 격차가 있어 보이지만 또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안심할 수 벌어질지 없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저기 보니까 이광재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세 분이 과연 자기 지역을 어느 정도 비우면서 다른 지역에 선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민주당하고 이 선대위 체제를 딱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현역들이 왜 이렇게 컷오프되거나 지금 불출마 이쪽으로 이제 출마 많이 못 좀 하시는 합류했습니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시간도 많고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실 수 있는 분이 들이고 그분들이 나섬으로 해서 약간 통합의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컷오프되거나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시간이 많이 남게 된 불출마하신 현역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지금 출마해서 뛰어야 되는 분들을 선대위에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있는 집 없는 집 이런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발 부르트도록 전국을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오셨는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선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높은 파고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실지 제가 뭐 걱정이 유난히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많이 긴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주를 뛰는데 5명 뛰는 거하고 20명 뛰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비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상희 부대변인 한 말씀. 짧게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선대위가 그렇게 훌륭한 선대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보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치는요. 일단은 시각화가 돼야 되고 연상 효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고 윤석열 정권에 순응하는 사람들 이 정도 느낌뿐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중도층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충원으로 이게 그 강남에 뭐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하든지 충원이십니다. 충원. 네, 충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들으시잖아요. 이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얘기라고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주시니까 저희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도 완톱 갈 게 아니고 국민에게 딱 볼 때 이게 유승민이 거기 딱 들어와서 있으면 확 넓어졌네?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연상 효과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동안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 옹호, 김건희 여사 옹호로만 가지 않겠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이런 연상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공천 잡음으로 승기를 잡거나 유리한 국면을 가졌던, 점했던 그거를 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은 영입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하셨네요. 네. 영입은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이제 데려다 쓰시면 되는데 같은 당에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뭐 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먼저 어제 선거 노래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트럭에서 이제 선거 운동 뭐 하면서 로고송이 흘러나올 텐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달려간다. 너나 하나 나 국민의힘 든든한 이꿈 나나 너나 국민의힘 함께 가보자. 퇴근하고 싶어요. 이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국민의힘. 네, 민주당도 공개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들려드릴 텐데 일단은 설주환 실장님, 국민의힘 가수 보면은 일단은 가수 김호중 씨의 너나 나나 그리고 이희경 씨의 칼퇴근 트로트 곡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선곡도 고심했을 테고 개사하는데도 고심했을 텐데 그 선거송의 가장 그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걸 흥얼흥얼거리면 그게 아, 성공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거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후크라고 하죠. 이렇게 네. 반복되는 어떤 음절이 있는 어떤 그러한 노래들이 가장 이렇게 각인시키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트로트가 아무래도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특히나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트로트를 더 선호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트로트는 아주 옛날 같은 트로트는 아니거든요. 요즘 대세죠. 네, 트로트 댄스 같은 약간 좀 경쾌한 멜로디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곡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 하니까요. 저는 뭐 충분히 잘 골랐다 생각하고 민주당도 뭐 충분히 잘 고르지 않을까. 저도 나중에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축도 내놓습니까? 아마 저희도 지금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로트입니까? 네, 트로트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공개를 안 하시고. 네.